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입니다. 지난주 본의 아니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게시판에 오픈을 해드렸어요. 게시판을 참고하신 분들은 좋은 배당을 잡을 수 있었죠. 계속 꾸준히 노려왔던 마필이었죠. 난다돌이. 이번에는 편성을 만났다. 단독 선행이다. 기대대로 선행을 나서서 우승을 했습니다. 경주를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새벽 조경, 승부 의지, 정보, 또 무슨 상당히 많죠. 여러분 마방 한마필 출전했다. 또 마주, 여러 마필 상금수도 있지만은 그거 다 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출전한 마필들 다 노리셔야 돼요. 역발상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경마를 접근하실 때 나는 전개다, 나는 복귀다, 나는 새벽 훈련이다,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좋은 배당을 잡아냈는데 좀 아쉬웠다면, 좀 승부처 적중이 좀 아쉬웠다라는 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월말 경마입니다. 역시나 월말은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겠죠. 역발상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월말만큼 물러설 곳 없습니다. 배당, 적극적인 배당으로 최고의 환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주 역시나 선전을 해서 다음 주에 역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바이벌 시즌2 경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5월 29일 일요경마인데요. YTN배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일요경마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상 경주가 있는 경주일은 일단 타 경주일보다는 이제 배당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경마의 이제 썰이죠. 아니고 썰이라기보다는 법칙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들떠있고, 그렇죠. 마주도 들떠있고, 집에서도 들떠있고, 하다 보면은 기수까지도 덩달아, 그리고 경마 팬까지도 덩달아 들뜨는 상황이고, 일반 팬들도 조금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월말 경마일이고, 일요 경마일인 만큼, 배당은 충분히 우리가 잘만 적중해내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배당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요 경마가, 보니까 또 은근히 인기마 접전 경주가 좀 많은데, 곳곳에 또 포진된 복병마필들도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주가 그렇겠죠. 하지만 인기마필들, 그러니까 이 충마에 대한 옥석을 철저히 좀 가려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요경마가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일요경마까지 기승을 하고 떠나는데 그동안 페로비치 기수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좀 미웠어요,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용병 기수로 첫 진출해서 데뷔 이렇게 치르고 나서 한 100전 미만까지는 상당히 잘 탄다라고 봤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14조에서 마필을 주느니 안 주니 그런 문제도 있었고 자기 멋대로 탄다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글쎄 서울 경주로에서는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술이 맞지 않느냐 이런 평가입니다. 어차피 직선 구간이 좀 짧기 때문에 선두권 격차를 좁혀내야지. 선두권 격차가 멀어지면 사실 입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부산같이 직선에서 좀 거리가 길고 그리고 초반에 부산은 경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퍼지지 않는 이상에는 심한 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부산은 좀 어려운데 서울은 페로비치 기수 기승술에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쿠야스도 서울, 부산 왕복하면서 잘 타지 않습니까? 몇 년? 그렇죠. 예.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이쿠야스 기수도. 완전 한국이에요. 한국이지. 한국. 페로비치 기수도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이쿠야스, 그리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쪽에서는 페로비치 기수 해서 거기서 재미없으면 여기 와서 살아도 괜찮죠. 하여튼 잘 타는 기수인데 갔다가 금방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네, 저도 페로비치가 그동안 많이 좀 놀라긴 했는데 지난주 특히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페로비치의 말머리 때문에 야 진짜 잘 타긴 잘 타고는구나. 좀 아쉽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페로비치의 모습 볼 수 있고 경주 분석 저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또 다른 방송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저도 오늘 경주 분석을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저도 또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뭐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서로. 뭐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상경주 얘기 조금 할까요? 예, 대상경주가 YTNB? 좀 이제 YTNB인데 좀 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대상경주인데 이번 대상경주는 조금 좀 웃겨요. 왜냐하면 이제 마령 경주다 보니까. 부담 예. 중량을 주는데 3세 마필은 순마는 53kg인데 앞마리 2kg 감량인데 이번에 앞마리 출전 안 했어요. 근데 예. YTN배가 최근에 6년 동안은 전부 앞마리 우승을 했거든요. 감량으로. 예, 그런데 나머지 4세 이상은 59kg를 줘버리니까 그리고 59kg를 지금 받은 마필들이 1급 마필들도 있지만 1등급 마필들도 있고 2등급 마필들도 있지만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전에 뭐 52, 53 달고 막 뛰었던 애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최고로 많이 잘 뛰었던 애가 57.5 달고 완승불패가 그랬는데 59를 받았는데 두 마필만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두 번 다 기승했던 미소왕자. 미소왕자하고 강복칠십. 강복칠십이 직전에 1착했고 미소왕자는 3착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의 선택은 여지없이 미소왕자. 3.5kg 떨어진 미소왕자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강복칠십은 그래도 50이 달고 뛰었는데 53. 두 마필 게임이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로비치가 완승불패 타죠. 그렇죠. 페로비치가 뭐 한 3중, 2강 1중 정도로 꼽히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배당은 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근데 은근히 저는 또 큰 배당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쬐고 있는 마필이 있다는 점. 뭐 저희 오늘 경주 그 지정 경주가 YTN배 같은데 뭐 그때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자, 5월 29일 1호 경마 1경주 출발을 하기 앞서서 좀 경주가 서두이 좀 길었죠, 서두가. 왜냐하면 1경주가 단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경주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00m 국산 6등급 7마리 10마들이 치르는 경주입니다. 상금이 좀 높아요. 1등 상금이 3,300만 원. 보통 6등급보다 많이 주는 상금인데 자, 이번 1경주는 충만은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뭐 충마는 인정을 해야죠. 뭐. 예, 충만은 거의 나와 있는 게 바로 7번 매니플레이싱인데 지금 이마필이 지난번 그 주행 검사 때 보니까요. 야, 정말 끝내줍니다. 이 IM4U라는 센 말을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따라잡으려고 막 그래요. 물론 IM4U가 뭐 최선의 그 승부가 걸린 주행 검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발걸음 자체가 굉장하더라고요. 역시 기대감답게 뭐 많은 인기 얻고 있고 이 마필 때문에 출전하는 마필들도 많고 7번 매니브레이싱은 인정한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가득찬 의원님이 보시는 마필들은 어느 마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이제 7번 매니브레이싱은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여기서 좀 저는 좀 혼전 구도 같아요.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다 팔려도 6두니까. 그런데 다 능력이 좀 엇비슷하지 않느냐. 5번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좀 엇비슷한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 두 마필이죠. 예, 49조에서 두 마필, 10마 두 마필 지금 내보낸 상황입니다. 1번 파이널 보스와 3번 마이티 만보. 객관적인 전력상 1번 파이널 보스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제가 이 마필을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 3번 마이티 만보가 파이널 보스보다는 좀 낫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지를 가지고 1번 파이널 보스는 주행 검사를 받았고요. 마이티 만보는 아주 편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3번 마이티 만보가 1번을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조 마필 두 마필만 주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마이티 만보 추천해 주셨고 저는 6번 금봉왕이란 마필 그리고 1번 파이널 보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6번 금봉왕이가 주행검사를 임기현 기수가 받았는데 이번에 유승환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것도 한 집이에요, 그죠? 예, 그쵸? 마주가 한 집입니다. 예, 이게 법인마죠. 피닉스 예, 이게 지금 금봉왕이란 마필이 굉장히 좀 마필이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체구는 작은데요. 체구 크고 잘생긴 게 아니고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뭐 잘생긴 체형의 단단한 모습을 딱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이 이제 장거리가 좀 어울리는데 여기가 지금 1000m라는 점이죠. 1000m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마필이 앞으로의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6번 금봉왕 우선 관심권이고 1번 파이널 보스 1번 게이트 2.4 알려서 최본명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라면 이거
선두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순발력도 충분히 있는 매니피 혈통, 혈통 자체가 매니피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든 못 나가든 힘으로 뛰는, 꾸역꾸역 뛰어주는 그 매니피의 근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경주는 전화 가득 찬 위원님이나 7번 매니프레이싱은 인정하고요. 1번, 3번 쪽, 한진말 쪽으로 우리 가득찬 위원님이 추천을 좀 해주셨고, 저는 1번, 6번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리면서, 제 1경주, 현장에서 좀 더 압축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압축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경주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득찬입니다. 5월 29일 일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1400으로 펼쳐지는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11마리 마필 출전하는데 오늘 일요경마는 YTN배 대상경주가 열립니다. 경마의 속설이지만 대상경주가 열리는 경주일은 조금 어수선합니다. 마방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경마 팬들까지 마찬가지고요. 역시 배당까지도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경주가 열리는 경주일은 다른 경주일보다는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게 역시 경마의 속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경마는 어수선하지만 상당한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가득찬이는 캐치를 하고 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일요경마를 준비할 겁니다. 자, 8경주를 가득찬이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가득찬이가 우리가 딱 배칭을 해서 힘을 실어 때려서 강하게 주력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배당. 8배에서 15배당의 중배당.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강력하게 놓고 때릴 마필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후석권으로 역시 강력하게 주력으로 놓고 때릴 마필들. 주머니를 탈탈탈 털어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힘을 실을 수 있는 마필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중배당 8배에서 15배 사이에 있는 주력배당을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경주 역시 압축해서 보내드리겠지만은 현장에서 가득찬의 속보를 청취를 좀 해주셔야지만이 가득찬의 의지 그리고 가득찬의 승부수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장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까지 함께 하시면서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붙을 일요일 메인 승부처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메인 승부처는 바로 6경주입니다. 1300m 호남바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 메인 승부가 아마 성원의 이 서바이벌 시즌2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요. 자, 마지막 선물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6경주는 반드시 성원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마무리 승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다른 방송을 물론 찾아뵙겠지만 서바이벌 시즌2에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일요일 6경주. 제가 왜 이 경주를 그러니까 메인 승부로 삼았냐면 축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상황인데 저는 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쌍승시까지도 노릴 겁니다. 그 마필 여러 가지 이유로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을 상황인데 저는 이 마필이 입상권의 한 자리 넘어서는 우승까지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놓은 메인 승부처고요. 그 마필에 붙여서 구멍수 깔끔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꼭 필요한 마필들만 데려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성원의 서바이벌 시즌2 마무리 승부처네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YTN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1회 경마 이제 하이라이트 경주인데, 10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안쪽에는 1번 더센 챔프부터 10번 천적까지, 자, 다 입상 가능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번마 더센 챔프, 자, 그리고, 3번마 당산 대엽이죠. 상당히 좀 부중을 이제 59까지 이제 부여받았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쪽에는 2번마 미소 왕자가
자, 그래도, 자, 경주 조건은 가장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상대적 부담 중량도 유리하기 때문에 뭐 가장 세게 좀 노리고 싶고요. 자, 1번 더센 챔프, 3번 당산 대엽. 자, 올라간 부중 충분히 그래도 극복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4번 막 광복 70이 이제 문제의 마필인데, 자, 이 마필, 4번 막 광복 70은 안고 가든지, 배팅권 자르고 가든지, 요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2번 미소 왕자와 안쪽에 1번 더센 챔프, 3번 당산 대엽. 자, 3대 마필을 먼저 공략을 하고 싶고요. 자, 역시나 이번 경주 충마죠. 자, 에빠상은 이번 경주에 9번마 체이싱 달러즈를 자, 충마로 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역시나 부담 중량이 59예요. 하지만 자, 이 마필, 자, 500kg대 덩치 마필이에요. 다른 마필들도 500kg가 있습니다만은 계속된 걸음에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이 9번마 체이싱 달러즈입니다. 자, 지난 경주도 입상에는 실패했지만은 결승선을 지나서는 다 상대 마필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경주거리가 유리하고 다시 한번 승부지가 강하게 나와 있는 9번 체이싱 달러즈 놓고요. 2번 미소왕자, 그리고 안쪽에 1번 더센 챔프, 3번 당산 대엽까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YTN배 대상경주입니다. 뭐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신구 세력의 격돌이죠. 세 가지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3세마와 4세 이상마의 부담 중량의 차이, 무려 6kg나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2000m라는 거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험이죠. 경험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6kg의 부담 중량 차이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다만 하나, 자, 그만큼 3세마에게 유리한 조건인데 그만큼 이 어린 마필들은 핸디캡이 있죠. 강자 경험이 없다는 거고요. 장거리, 자, 취입으로, 선취입으로 최근에 뛰고 있습니다만 2000m를 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많은 인기를 모을 두 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2000m라는 장거리 레이스. 자, 이 거리를 위해서 또 이 대회를 위해서 1년 동안을 기다려온 마필이 있습니다. 뭐 1년을 이 대회만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 대회 출전을 하면서 우승까지도 욕심을 냈었는데 요배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치료가 급 질병으로 인해서 9개월여를 고생을 했다가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 자, 작년에 재수생입니다. 뚝심 좋은 3번 당산대엽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미소왕자, 3번 당산대엽, 4번 광복 70. 뭐 인기 순으로 팔리는 대로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는 3번 당산대엽의 뚝심을 인정을 하고 축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미소왕자와 광복 70을 그 중에 미소왕자 쪽으로 문세영이가 선택한 문세영 기수가 선택을 한 거죠. 자, 2번을 주력으로 공략을 하지만 둘 다 거리에 무너질 수도 있다. 뚝심만 한 마리 9번 체이싱 달러즈까지 데려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바이벌 지정경주 9경주입니다. YTN배 대상경주 총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원래는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YTN배를 제가 A급 승부로 한번 전반부 A급이라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세게 한번 붙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담 중량이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리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 좀 부담 중량이 좀 조정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출마표 뜨니까 부담 중량이 59씩 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거나 어쨌거나 일단은 강하게 때릴 마필, 강하게 노릴 마필 한번 강하게 노리겠습니다. 후회 없이 노리겠습니다. 성원이 준비한 배팅의 충마는 바로 1번마 더센 챔프입니다. 제가 지난번 4월 30일날 많은 인기 얻던 더센 챔프 YTN배 나간다 방송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이 마필 YTN배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올라간 부담 중량과의 싸움인데, 자, 부담 중량 저도 좀 지금 저희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인데 당일 현장까지 제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성원이 충마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1번마 더센 챔프고요. 후차권 마필 중에 주력으로 보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당산 대엽입니다. 1번, 3번 마건. 야, 배당 짭짤한 배당 나와줄 텐데 부담 중량이 올라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뺄 수 없는 마필이 2번 미소왕자 그리고 4번 광복 70이죠. 두 마필 모두 능력 충분하고요. 경쟁력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문세영의 선택은 2번 미소왕자로 갔는데, 미소왕자 지난번 출전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마필 YTN 방한다. YTN배 나가서 이번에는 저는 좀 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미소왕자입니다. 1번 더센 챔프를 필두로 해서 우선 저는 배당 쪽은 3번 당산 대업이다. 1번, 3번 주력 때리겠습니다. 1번, 3번 주력 때려 놓고요. 1번 놓고 2번, 4번. 1번, 3번 주력에 1번 놓고 2번, 4번. 후공 막건으로 추천드리고 현장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 29일 지정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YTN배 대상 경주인데, 자,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군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순말이 53kg, 3세 53kg, 3세 이상, 4세 이상은 59kg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앞말은 마이너스 2kg를 감량을 해주는데, 앞말이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3세 마필 미소왕자와 강복 70만 53kg의 최저 부담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59kg의 부중이에요. 가득찬이가 월요 승부 타이밍 월요 방송에서 풀어드린 경주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입상마의 윤곽을 가려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군 마필들도 있고요. 2등급 마필들도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마필이 있지만 능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2등급 마필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바로 2번 미소왕자와 4번 강복 70. 자, 4번 강복 70과 2번 미소왕자를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1착을 했던 강복 70을 선택을 하지 않고 3착을 차지했던 미소왕자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소왕자는 직전 56.5를 달고 뛰었고요. 자, 강복 70은 51을 달고 뛰었습니다. 자, 강복 70은 1kg가 늘은 상황. 하지만 53kg의 부중 문제가 없고요. 자, 미소왕자는 56.5에서 53으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3.5kg가 감량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문세영 기수의 판단도 가득찬과 판단과 같을 겁니다. 미소왕자가 더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미소왕자를 우리는 중심으로 배팅을 하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는 다른 마필들 다 소용없고 딱 한 마필 붙여서 단방으로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번, 4번 막건 단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경마 경주 분석입니다. 일요 경마 경주 분석은 마지막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3등급 1411마필이 출전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5월 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됩니다. 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적중한다 하면은 뭐 의미를 다른 경주보다는 좀 더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서울마방 취재 기자이시면서 자, 새벽 훈련까지 같이 자, 관찰을 하시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 자, 이노가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10일 경주입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경주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자, 이번 경주 뭐 어떻게 뭐 편성과 뭐 전개 아니면 입상마필 자,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신지요? 네, 이번 경주는 뭐 5월의 마지막 경주죠. 뭐 5월의 마지막 경주가 아니라 매 경마일의 마지막 경주는 사실 중요합니다. 배당이 크든 적든 반드시 좀 적중을 해야 나가시는 걸음이 좀 가번하고요. 또 소주라도 한 잔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일단 적중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대가리 팔리고 3착으로 밀려났던 마필이 있죠. 창세입니다. 자, 똑같은 거리고요. 이번에 3번 게이트. 자, 지난번에는 선행에 나서지 못하면서 고전했다는 것이 마방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창세의 앞선 전개, 선행을 막아설 마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자, 비슷한 정도의 초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외곽으로 밀려나 있다면 뭐 인코스에서 인코스의 유리함으로 그대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오히려 창세는 인정을 하면서요. 다른 상대적인 선행 마필들 불안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압축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번마 창세입니다. 지난 경주 뭐 선두권에 나서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뭐 선행이 유력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자 3번마 창세는 어쩌면 뭐 지난 경주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승부 의지라고 해야겠죠. 뭐 이빨을 갈고 준비했다. 뭐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뭐 전개를 너무나 잘 만난 마필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저는 최외곽에는 11번마 호위무사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따라가겠죠. 근데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자, 마필이 좀 끌리는 좀 모습이 있어요. 자, 기승기수가 좀 마필을 좀 잘 몰아줘야 됩니다. 자, 신영철 기수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지난 경주 뭐 유승환 기수도 잘 탔는데, 좀 마필이 좀 끌리는 걸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좀 변화를 주고 있고요. 주목할 거는 새벽 훈련에, 뭐 신영철 기수와 같이 인마업을 맞춰봤다는 거에서도 저는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 11번, 자, 호위무사를, 자, 이번 경주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명호님, 3번만 창세. 자, 저는 11번 호위무사 말씀드렸고요. 자, 상대 마필로, 자, 어떤 마필 좀 관심있게 보고 계신지요? 네, 역시 뭐 창세가 우세하다라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11번 호위무사 1400이면은 적정하죠. 지난번에는 1800, 자, 직전에 1400에서 막판에 박태진 교수가 직선에서 날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전에 1800임에도 불구하고 깜빡이같이 발려서 많은 인기를 모았죠.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역발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호위무사는 끄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1400에서는 마지막까지 꼭 잡고 힘 한 배를 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자, 1800은 레이스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거를 힘 한 배를 하고 꽁둥바리 했자니 벌어진 거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거리였죠. 자, 이번에는 1400 입상을 했던, 우승을 했던 거리와 같습니다. 무조건 잡아 당기면서 꼴찌에 있으면은 직직전처럼 또 날라온다. 유력한 상대마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를 제외한 선행형의 마필들은 불안하다, 불리하다. 자, 그러면 결국은 뒷심에서 승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1번 호위무사를 비롯해서 막판에 승부를 걸 수 있는 2번 더블럭키, 그리고 역시 선입 후에 근성을 발휘할 5번 싱거로운 봄 정도가 상대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마지막 1여 경마는요, 자, 어떻게 우리 두 위원께서 좀 마필을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합니다. 아마 저 역시도 11번 호위무사 보고 있고요. 자, 선입 한 발을 기대하는 마필이 2번만 더블 럭키. 자, 그리고 이제 5번만 싱그러운 봄. 자, 이번 경주가, 지난 경주가 이제 4등급, 이번에 이제 3등급인데, 자, 감량의 조건이 좋다라는 거. 이거 무시할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5번만 싱그러운 봄까지 좀 관심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1여 경마 마지막 경주, 올해 마지막 경주인데, 저희 어떻게 좀 쉽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명님 마지막 경주, 마지막 한 논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지막 경주라고 해서 뭐 크게 큰 배당을 노리시기보다는 가능한 한 무조건 적중을 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인기마를 하더라도 이거를 좀 줄이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뭐 뜬금없는 복병마를 노리시기에는 조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강세다라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올해 마지막 경마의 마지막 1여 경마입니다. 자, 우리 관심 마필 4두가 일맥상통했습니다. 자, 3번 창세, 11번 호위무사. 자, 두 마필을 좀 더 위에 두면서, 자, 2번 더블럭키, 5번 싱그러운 봄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저배당, 고배당, 어떤 배당을 떠나서라도 무난한 적중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장을 나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경마에서, 자,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거리와 함께 좋게, 기분 좋게 마장을 빠져나가시기를, 자,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2등급 1700, 12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1여 경마, 자, 하이라이트, 자,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2등급 마필들이지만, 2등급에서도 전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은 없는 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전 마필들 모두가 서로들 해볼만하다,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초반 출발 또한 직선 취입 타이밍에 의해서 입상의 희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일요일날 5시 30분, 자, 마지막 11경주를 앞두고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분명, 자, 물론, 자, 옆발상은 이 전 경주까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배팅 전략을 구사할 것이지만 이번 10경주만큼은 아예 배팅 자금을 조금은 떼어놓고
이번 경주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게만 10경주에서 자, 옆바상과 함께 5월의 마지막 경마중앙, 자, 멋진 자,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승부 경주 하나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는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 자, 여기는 중고배당을 겨냥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일단 뭐 1200m 단거리라는 특성 때문에, 단거리라는 점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5번 쥐얼리파크가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이고요. 자, 뭐 지난번에 2차 입상을 했고 직직전 대상 경주에서도 3차까지 왔던 50조의 9번 시대의 여왕이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뭐 쥐얼리파크나 시대의 여왕이 이번 경주 그대로 둘이 선행선입으로 땡땡 굳어서 들어와도 사실은 뭐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 레이스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번 경주 승부로 때린다라고 할 때는 이 두 마리 저배당을 놓고 저배당을 보면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얘들 말고 깜빡이 팔리는 이 두 마리 말고 따로 준비된 마필, 자, 그놈을 놓고 고배당까지 겨냥을 하는데, 일단은 5번 쥐얼리파크가 대가리 팔리겠지만 선행에 나서기 쉽지 않은 레이스다. 자, 선행에 나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번은 뒤로 돌려놓는다. 대가리를 뒤로 돌려놓고 가는 승부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설령 그 5번과 같이 와도 우리가 놓고 가는 충마가 충분한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는 있다. 자, 그러나 5번이 오는 것이 아니고 5번이 아예 부러지면서 터지는 고배당. 자, 그것이 우리가 이번 경주 포인트입니다. 자, 충마 보너스로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경주 놓고 가는 승부의 축은 12번마 가이아 썬더입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만 순발력 보강을 위해서 아주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잘 받아내고 있고요. 그냥 밀고 나와서 선입에 붙여갈 정도로 걸음이 짱짱해졌다. 자, 덜 팔립니다. 깜빡이 팔리는 마필이 아니고 덜 팔리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중고배당 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